네, 광명산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유종상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경기도민과 또 광명 지역구 주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OB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명시 제3선거구에 이번에 당선된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심히 지역과 도를 위해서 열심히 도의원 생활을 하려고 초심의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 도의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벌써 임기 시작된 지 한 5개월여 됐습니다. 예, 네네. 얼마 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무사히 마무리 지으셨고요. 바삐 지내셨는데 5개월 지난 소감, 소회는 좀 어떠십니까? 제가 좀 비서 생활을 한 30년을 하다가 오래 하셨죠. 현실 정치 쪽으로 이제 도의원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배워야 될 게 많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또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네. 또 저희가 모르는 분야를 또 많이 또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지만 또 우리 유권자들과 약속했던 것처럼 네. 열심히 하는 도의원, 지역을 위해서 발로 뛰는 도의원이 되게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치계에 발디디신 지 30여 년 정도 예, 넘었죠. 91년도에 조세영 전 총재권한대행 비서로 시작하셔서 최근에 양기대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꽤 오랫동안 정치 활동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도의원으로 한번 인생의 어떤 방향을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91년 때 우연한 기회에 우리 그 조세영 총재는 비서로 시작을 해서 또 주일본 대사관의 행정원으로도 좀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그 광명시 체육회 사무국장 한 8년을 지내면서 또 많은 민원과 또 현실 정치 속에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 전에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 경선에서 한번 떨어져서 그 양기대 국회의원이 되고 다시 보좌관으로 와서 2년 동안 지역에서 봉사를 하다가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비서 생활을 젊어서는 이렇게 쭉 할 수 있지만 나이도 있고 누구보다도 현실 정치 또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뭐 조례안 이런 것을 많이 했던 것을 같이 참여도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내가 좀 적임자고 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지역에서 참 오랫동안 정당 활동하시고 또 체육회 활동 관련돼서 이렇게 움직이셨는데요. 그래서 지역인 광명에 대해서만큼은 애정도가 상당히 깊겠죠. 그래서 많은 기대들을 갖고 계시는데 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광명에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광명이 아주 역동적입니다. 정말 3기 신도시 문제나 아까도 이야기했던 뭐 광명시 테크노밸리, 하안 2지구, 구름산지구, 특히나 내 지역구에 있는 하안동의 재건축 문제,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그게 전부 다 그 현안 문제들이 저 지역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심각한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먼저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 계양이 이제 첫 삽을 떴단 말이에요. 착공식을 했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주분들하고 이제 현금 수용 방식과 이제 환지 방식을 두고 좀 이견이 있고 그래서 국토부하고도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라 좀 고민이 깊으시겠어요. 어떠십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9월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자꾸 이게 늦어지고 10월, 11월쯤에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그 청사진이 어디까지 나올지 또 하나는 이제 이주 대책을 어떻게 할지 환지 방식이나 또 이런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아직 그 기본 가드라인이 나오질 않아서 저희들도 참 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뭐 사업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임대하신 분도 있고 자기 뭐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뭐 해법이 좀 뭐 시나리오가 좀 있을까요? 국토부에서라도 그런 발표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뭐 잠깐 내가 내 땅에서 사업하신 분들, 임대했던 분들
참고용에서 허가는 있지만은 거기서 했던 분들이 보상 문제나 특히나 이 다음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실은 광명이. 예.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체육회에서 좀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예. 그 원래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어떠십니까? 제가 원래 그 초등학교 네. 3학년부터 배구 선수를 좀 한 7년 가까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남달리 운동신경이 있어 학교 체육 선생님이 추천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서 한 7년을 하다가 네. 그때 당시에는 운동을 맞는 게 두려움 때문에 그때 좀 그게 심했죠. 그래서 더는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예. 아우 참 계속 하셨으면 되게 잘하셨을 것 같긴 한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 어떤 종목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그 배구는 좀 오래 했고 네. 이제 사회 나와서 배드민턴을 한 25년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광명고등학교 지금 광명북고등학교가 예. 전국에서 랭킹 1일 겁니다. 네. 네. 거기 학교 창단하는데 그 많은 기여를 했었고 초임 배드민턴 광명북고 감독이 김종훈 감독이라고 지금 현재 수원시청 감독을 했는데 아, 그 친구랑 같이 시작을 해서 많은 도움도 드렸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열심히 많이 배드민턴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도 배구는 한 달에 한두 번은 나가고 배드민턴도 주에 한두 번은 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OBS도 배드민턴 대회 있거든요. 예. 한번 한번 5월 달에 이번에는 하니까요. 아니고 다음 년에 좀 몸을 만들어서 꼭 한번 출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또 배구 대회, 지역 대회 또 출전하셨는데 상당히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예. 예. 어떠셨어요? 예. 제가 그 살고 있는 철산 일동에서 체육회장을 한 8년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배구 대회를 매년 출전을 하는데 우리 철산 일동이 6연패를 냈습니다. 우승을. 네. 그래서 뭐 저뿐 아니고 우리 그 같이 배구했던 후배들도 같이 그 철산 일동에 3-4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이번에 또 기분 좋게 마지막 체육회장을 마치면서 우승까지 예. 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침 또 상임위도 문화체육관광이고 해서 더 눈길이 갔는데 뭐 문체위의 현안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보니까 이제 우리 12월 뭐 15일인가 우리 경기도 체육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한 선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 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회장이 꼭 당선돼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지금 체육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올림픽에서도 우리 경기도 선수단이 한 65%에서 70%를 메달을 따더라고요. 네.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운동 선수를 위해서 그런 분이 돼서 잘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상임위 쪽도 좀 할 일이 많으신데요. 이외 관심사는 또 뭐가 있을까요? DMZ 영화 상영이 이렇게 다큐 때 저 개막식 때 한번 가봤더니 우리가 이제 그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막식을 하는데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많은 시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좀 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널리 퍼졌으면 좋은데 그런 좀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전 행감에도 제가 좀 질의를 했습니다. 좀 축제적인 분위기로 해서 뭐 먹거리나 이런 볼거리를 많이 좀 제공을 했으면은 더 이게서 좀 도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자, 앞서 그 광명 현안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구 관련된 하안 1, 2, 3, 4동, 학원동 요 현안들 좀 살펴볼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하안동의 그 주공 재건축 문제 요 부분이 지금 용적률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던데요.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하안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LH 우리 그 임대 아파트도 그 속에 있고 하안 아파트들이 있는데 정말 재건축이 좀 심각합니다. 30년이 다 넘은 아파트들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에 캐치프레이를 새 집 줄게 헌집 타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최대한 올리겠다. 이 철산권과 소화권에 갇혀버렸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하안권이요. 그래서 정말
재건축이 파리 실내에 좀 필요하고 네. 아파트나 이렇게 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그것도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지금 하안입니다. 지금 뭐 안전 진단은 다 받아놨는데 이게 좀 빨리 이제 조합 형성이 돼서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조합 형성이 빨리 될지 그런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예. 자, 이제 재건축 관련된 현안들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그 이외의 지역 현안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 광명이 그 다목적 체육관이나 수영장 건립을 하는 게 저 꿈이고 또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많이 가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광명 시민들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을 꼭 건립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3년 반 정도 남아있는 임기입니다.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인데요.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이런 현안들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지역구에 지금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안동 재건축 문제나 또 하안 2지구 지금 문제, 특히나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우리 광역 교통망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광명이 정말 잘못하면 교통의 지옥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하안동 쪽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하안 사거리에 지하철 유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거 전에 우리 김동연 지사님과 후보 때 우리 박승훈 시장님과 양기대 의원님 그리고 후보들 간에 이렇게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2경인선 문제를 그리고 우리 하안 사거리역, 독산역, 신림으로 가는 그 제2연장선을 계속 지금 저희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문제도 심각하고 하지만은 하안동 지하철 유치가 아주 큰 이슈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도의원이 된 지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초년생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성숙되고 지역과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공약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하지 않은 도의원으로서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는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